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감인방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슬기입니다. 자, 장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의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 또 투자 전략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지날수록 점점 더 눌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장 마감 전략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자, 혼자 장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섹터와 종목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자, 유튜브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방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감 임박까지 정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마감 전략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폭발 직전의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수익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내일의 붐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수익의 기쁨을 책임져 줄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힘차게 열어주시네요. 자, 오늘장 흐름부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면서 오늘도 좀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시장에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맞아요. 뭐 북한이 ICBM 미사일을 언제 쏘는지 만에 뭐 이런 이야기들의 악재만 이제 공견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믿을 만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실적을 잘 내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기대감이 이제 3월 중순에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3월 정기주총회 2주 전에 각 상장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뒤에 발표될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주가 올라가는지 특히나 이제 SK바이오팜이 호실적을 기록했죠. 뭐 매출액의 증가가 이제 1000% 이상의 이제 1500% 가까운 이제 매출액의 증가가 발생됐고 흑자 전환 기록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 무거웠던 우리 IPO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규 상장돼가지고 굉장히 광풍을 일으켰는데 그 종목도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건 이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던가 아니면 테마로 잘 부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뭔가 테마로 부각될 만한 이슈와 모멘텀이 저는 없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이제 너무 이제 확산됨에 따라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 슈팅은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을 때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좀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조정을 받게 됐을 때 남북 경협주들이 갑자기 망할 회사 아닌데 미사일 쏘는 것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는다면 그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 바닥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밑꼬리 달리고 반등할 때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떤 종목인지 6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은 어제 이제 서경혜 부장들에서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유튜브 서울경제 뭐 남북 경협주 뭐 이렇게 서경희 부장들이라고 아마 검색하시면 각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각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뭐 매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지금 뭐 뚜렷한 호재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한 이슈들, 뭐 실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상화폐 시장도 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매주 월요일이면 검은 월요일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가격들이 좀 오름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현지 시간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거에 이제 팡이라고 불렸던 이제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를 이끈 주역이었던 기술주들의 상승, 네, 달려나가는 말이었던 우리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까지. 지금은 사명이 바꿔서 이제 알파벳과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바뀌었죠. 근데 메타가 급락하고 넷플릭스가 급락하고 팡의 주역이었던 5개 종목들 중에서 2 종목이 박살났습니다. 그냥 조정받은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팡에 대한 그런 천재지변이, 이런 천지개벽이 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됐건 이제 넷플릭스가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가 현지 시간 지난주 현지 시간 목요일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지 시간 금요일 완전 고용에 대한 이슈. 이제 미국 이제 월가에서 예상했었던 이제 고용 수치가 1월 달 15,000명을 전망했는데 이게 45,000명을 돌파하면서 완전 고용 달성한 거 아니냐. 이제 남은 거는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금리 빠르게 올리고 자산 긴축해서 인플레이션만 잡으면 연준이 계속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했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2가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폭등하면요, 나스닥 기술주들은 통상적으로 무너지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통상적으로 무너졌었는데, 현지 시간 금요일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에는 금리도 폭등하고 나스닥도 폭등하고 비트코인도 폭등했어요. 그 폭발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좀 원동력은 이제 아마존의 급등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려고 했으나 이제 아마존이 플러스 13%대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2천억까지 폭발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고용 이루었다. 그럼 이게 경기 호황인가? 우리가 자 이렇게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우한 폐렴 사태가 터지고 증시가 끝을 모르고 급락하다가 갑자기 지표들 좋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돌격 앞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모든 자산들이 다 올라갔었던, 그 경험을 2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주가의 그런 자산 가격의 상승이 현지 시간 금요일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 금리가 폭등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우리 나스닥 지수, 코스닥 지수 계속 조정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 저점에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4천만 원 정도까지 반토막이 났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5,200만 원 정도까지 저가 대비 3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온 건데, 자, 이게 지금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을 좀 떨쳐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게 돌격 앞으로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이게 페이크일 수 있다. 이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30%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우리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하향 추세라는 건요, 고점도 꾸준히 낮아지고 저점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이 추세를 극복했다, 제가 말하는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거래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대외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그냥 묻지마 돌격 앞으로 이게 경기 호황인가? 고용지표 이루었고 물가만 잡으면 이게 글로벌 경기 호황인가에 대한 물음에 오미크론도 있고, 아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자산 긴축에 대한 우려 등의 그런 우발 악재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돌격 앞으로 하기에는 그냥 자산 시장이 금리나 자산 긴축이나 이런 악재들이 생길 때마다 계속 조정을 받았던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나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1월 달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빠졌는가를 물어보면은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저가를 이탈했어요. 근데 북한이 기존에는 1월 달에
단거리 미사일만 쐈는데 1월 30일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중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실험하기 위해서 연대급의 부대들을 중국 접경 지역 한반도를 중앙에 갖다 놓고 위로 쭉 올리면은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북한의 이제 화공리였나요? 무슨 뭐 명칭이 있는데 제가 명칭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자 어찌됐건 이제 중국의 접경지대에다가 ICBM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연대급의 부대들을 배치해서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리스크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지수가 좀 크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제 요인 중에 하나. 이제 이거는 이제 저의 견해입니다만,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 이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도발까지도 예고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미사일 쏘면 분명히 우리 지금 출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쏠지 안 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판단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이면 우리 증시가 조정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물 옵션 시장에서 파생 시장에서 숏에 하방에 베팅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 미사일 가격보다 더 많은 수익을 파생 시장에서 낼 수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의 이제 주포가 방산주의 그런 큰 손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번에도 2월 중순에 이제 김정일 전 아버지의 이제 생일 80주년이 일정이 또 예정돼 있고, 그 전으로 또다시 ICBM 미사일 발사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돌격 앞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신규 확진자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테마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들의 순환 슈팅이 옮겨갈 수 있다. 하지만 한 걸음 우리가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본다면 북한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 염두하시고, 미사일을 쏴서 남북 경협주들이 무너진다면 새로운 대통령 선출되고 5월달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 한반도로 방한하는 일정이 예정됐습니다. 새롭게 당선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5월달 한반도로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대북 문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전쟁 날 거다 해서 방산주 단기 시세 활용하는 것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대바닥에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 백신 접종해서 끝났다 했을 때 제가 바닥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1월달, 12월달 계속 관심 있게 가져야 된다 노래 불렀던 종목군들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대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협주들 민경철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전쟁에 대한 리스크들을 계속 부각시키고 남북 경협주들을 왜 뜬금없이 매수를 해야 될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실까? 물음표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5월달 우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제 미사일 도발로 남북 경협주들이 무너졌을 때, 혹은 내가 사고 싶었던 명품 주식들이 과매도 구간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해야 될,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진행해야 될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이야기에서 좀 많이 흘러왔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시장 상황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는 하는데, 위원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비트코인 상승세랑 맞물리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들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런 종목들은 내일의 붐에서 그냥 다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 각 종목들에 대한 좀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비덴트 종목이 오늘 암호화폐 관련주로서의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내일의 붐에서 다뤘던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자, 우리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그냥 이거 진짜 몇백 % 시세에 노려봤었던 이제 종목이죠. 자, 이것도 10월달 우리 내일의 붐에서 이제 종가 베팅으로 다루고 나서 저가 대비해서 몇백 % 시세를 만들었었던 종목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T사이언티픽이나 이제 우리기술투자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비덴트 종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자, 한번 봐야 되네요. 자, 위지트 종목입니다. 자, 위지트 종목을 어제 내일의 붐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매일 세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딱 이 관련주 보면은 다 눈에 익어요. 왜? 다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니까. 갤럭시와 머니터리, 자, 우주 끝까지 나무 심으러 간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올라갈 때 계속 노란톡에서
계속 한 몇백 번씩 제가 이거 사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자, 아까 이제 살펴봤던 종목이 자, 위지트 종목입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자, 고가 대비해서 2,000원짜리가 1,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비트코인도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대상승의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자, 이 저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 우하향 추세의 그냥 이런 파동일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이 추세 상단을 강하게 뚫어내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나 관련주들이 치고 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고가 대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것 정도로 저희는 풀이를 하도록 하고요. 한 번 더 조정받아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중 바닥을 만들어 준다면 여기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수하기 적절한 다시 재매수하기 적절한 구간이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 자, 제가 이거를 어제 자, 고가 18%에서 종가 4%까지 음봉권의 캔들을 만들었지만 차익 실현의 캔들을 만들었지만 어제보다는 주가가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야 된다. 종가로 관심 가져야 된다. 대시대 초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오늘 하루 만에 플러스 10% 올라오면서 자,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더 좀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찌됐건 우리는 어제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플러스 10% 하루 만에 3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노려보게 됐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사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는 제가 크게 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 NFT 관련주로 폭등할 때 그 폭등하기 직전의 대시세 초입에서 다 저격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종목도 10월 초에 공략해가지고 자 6,000원에서 2만원까지 3배의 시세를 누려봤는데 물론 여기서 또 공략해서 또 단기 시세 누려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공략했었던 바닥에서의 매수 가격보다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좀 매수 권고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북 경협주들이 미사일 쏠 때 한 번 더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까지 조정을 세게 받으면 많이 빠지고 반등하는 종목을 잘 선별해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 6개 종목은 어제 이제 서경의 부장들 방송 다시 리마인드 하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 종목들 좀 짚어봤습니다. 역시나 투자에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 그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타이밍 같이 잡고 싶으신 분들 노란 톡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 톡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위지트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까요? 한 종목이 아니라 9종목이 있는데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월 3주차 15개 종목들 중에서 3종목 빼고 12개 종목들이 올랐는데 오늘 네온테크가 장중 6%까지 추가 시세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월 20일 내일의 붐에서 방송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자, 차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테크. 자, 우리가 일봉상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지표가 좀 꺼져 있긴 한데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구간에서 제가 이제 1월 20일 목요일, 자, 1월 20일 목요일, 자, 이날 제가 이거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이틀 3일 있다가 약간 약수익권 왔다가 또 빠졌다가 한 2, 3주 정도 지나서 오늘 장중에 플러스 자, 13.89%가 올라오면서 수익권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공략하고 나서 우리가 조정 구간을 오랫동안 주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보름 정도 지나서 시간을 보니까 장중에 플러스 13% 정도의 행운이 터지면서 플러스 6%대 우리가 수익권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리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조동아원, 대원전선, RF 머티리얼즈 각각 18%, 10%, 15%의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1월 4주차면요. 설 연휴 직전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우리가 주를 떠올려 보면은 월, 화, 수, 목 다 빠졌어요. 월 화요일에는 북한이 미사일 쏜다 해서 빠져, 목요일에는 북한이 미사일 또 쐈다고 해서 또 빠져,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공략했었던 내일의 붐에서 방송에서 다뤘던 15개 종목들 중에서 14개 종목이 올라갔고요. 자, 1월 14일 사조동아원에 대한 차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동아원 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동아원. 자, 우리가 1월 이제 24일이죠. 자, 1월 24일 사조동아원 우리가 여기서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자,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직전의 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직전의 고가를 돌파하고 오늘도 장중 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매수가 대비 18% 구간까지 추가 시세를 기록했는데 오늘 장중 고가 12% 네, 추가 시세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자, 이게 고가에서 우리가 거래대금 유입될 때 여기서 폭등한 고점에서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린 게 아니라 자, 1,700원짜리가 1,000원까지 조정을 받고 거기서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습을 포착해서 여기서 이거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를 드렸을 뿐인데 이틀 지나서 수익권 다시 매수권 줬다가 다시 직전 고가 강하게 뚫어내면서 6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상승률을 우리 사조동아원이 좀 보여줬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은 대원전선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자, 이것도 우리가 설 연휴 전에 우리가 대시대 초입입니다라고 브리핑을 여기서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거래일 만에 장중 플러스 12% 상승 시세 기록하면서 매수가 대비 10% 상승 전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가 대동소이합니다. 폭발하고 조정받고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할 때 공략했더니 보름 만에 10% 상승 시세가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27일 설 연휴 이틀 전 RF 머티리얼즈 이거는 공략하고 바로 수익권 매도 기회를 줬었던 종목인데 자, 우리 차트 보겠습니다. 자, RF 머티리얼즈. 자, 이게 지금 여기서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설 연휴 전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이제 막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강세 전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목소리 높여서 전해드린 다음 날 바로 플러스 11%, 오늘 장중 플러스 5%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습니다. 자, 우리는 대시세 초입에서 잡았을 뿐인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플러스 10% 이상의 상승 시세, 플러스 15%, 즉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 5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누려봤다라고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종목만 수익이 난 게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 종목, 지난주 목금 이틀 거래했는데 자, 이틀 거래하면서 목요일 공략했었던 TBC, LS네트워크스 오늘자 기준 4%, 15%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바이오 원료와 관련된 진흥생명과학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신규 확진자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18%까지의 추가 시세가 만들었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종목 우리 차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자, 이거 종목이 어디서 사는지 어디서 파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1,000원짜리였던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우리 3,000% 폭등한 다음에 계속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고점에서 잘못 물리면은 반토막은 그냥 우습고요. 근데 저점에서 잘 잡으면 저점 7,000원 대비 38,000원까지 5배는 우스웠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 5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자, 여기서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리고 나서 자, 월요일, 화요일 이틀 지났습니다. 우리 금요일 방송하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플러스 장중 17점 우리 8%까지 시세 기록하면서 자, 매수가 대비 우리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18% 6년치 은행이자의 수익을 월화 이틀 만에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지금 위지트 종목은 아까 리뷰를 드렸죠. 가상화폐 관련주 강세여서 아침에 수익 나왔다. 근데 어제 이야기 드렸던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11%의 추가 시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3개 종목을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나요? 아니죠. 1년 전에 알려드렸나요? 아니죠. 바로 24시간 전 내일의 본 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차트 보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이거 오늘 10% 올라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대시대 초입이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이거 여기서 올라갔던 재료와는 다르게 진단키트 관련주로 다시 매기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고가 7,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마이너스 70%가 폭락했고 이 바닥에서 매기가 유입되는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는 돌파 구간에 위치했으니까 이거 대시대 초입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 시가 마이너스 1%, 장중고가 11%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방송 보고 우리 단기 시세 노려보신 분들은 최대 11%까지 3년치 은행이자의 상승률을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게 행운이 계속 터집니다. 이게 10월달, 11월달 우리 내일의 분 방송에서는 종목 추천의 형태로 방송이 진행됐어요. 그때는 제가 수익과 행복에 미치고 싶으면 노랑톡 들어와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 드렸고, 실제로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드려서 그냥 시장 빠지는 거 대비해서 찢었다라고 저는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1월달, 2월달에도 계속 내일의 붐에서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종목들이 행운이 반복적으로 터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이제 브리핑 드릴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장 속에, 머릿속에, 핸드폰 관심 종목에, 노트북 ATS에 저장해놨다가 이걸 활용해서 수익과 행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과 행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더 길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일장 힌트 좀 안 주시려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내일도 수익을 좀 누려볼 수 있는 후보군 종목이겠죠. 자, 후보군 종목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힌트를 안 드린다고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대시대 초입 수익 잘 나는 종목들을 하루에 3개씩 매일매일 드리는 전문위원이 어딨나요? 네. 제가 실언했습니다. 네. 자, 일단 내일 후보군 종목 확인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첫 번째 PJ 메탈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거 지금 화면을 우리 시청자분들 캡처를 지금 딱 5초 동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J 메탈, S넷, 원익큐브 이렇게 3종목 제가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대한민국 경제방송에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J 메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7,900원까지 과거에 단기간에 9월달 한 달 동안 100%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7,900원까지 폭등했었던 주가가 최근 저점 3,900원까지의 큰 마이너스 40%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 조정받으면서 보기 어려웠던 이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장기 입형 라인대의 매물을 강하게 소화하는,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윗골이 달려서 이거 저점에서 여기서 차익 실현 떨어진 거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점이었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7,900원에서 조정받고 여기서의 저는 이제 물량 체크를 한 이 매물을 소화하고 아직까지는 슈팅 자리를 유지해낸, 추세를 전환한 그런 캔들의 모습을, 그런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판단하도록 하고, 자,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힌트를 남겨드리면서 PJ 메탈 오늘자 기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브리핑 드리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S넷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S넷 종목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3,300원에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 박스권을 오랫동안 가져가다가 갑자기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이게 10,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자, 매기가 유입되는 순간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고 대시세가 나왔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5,900원. 그리고 이 추세 하단에서는 반복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넷 6,000원에서는 저가 매수,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메모해 두셨다가 S넷 종목 내가 관심 종목 추가해 놨다가 바닥까지 빠지면 여기서의 스윙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이 왜 대시세 초입인가에 대한 판단은 과거에도 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매물과 이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뚫어낸 시점부터 주가가 3주 동안 날아갔습니다. 단기간에 9,500원까지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도 종가상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막대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에 이 장기 입형 라인 때의 매물을 종가상 뚫어내는, 종가상 과거의 매물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을 뚫어내는 순간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데 이 지지 구간을 다시 오늘 회복한, 즉 이탈한 순간 다시 저항 구간으로 바뀐 구간을 다시 지지 구간으로 바꾸어낸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S넷 대시대 초입이다라고 천명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오늘자 기준 대시대 초입에 위치한 종목은 자, 원익튜브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가 이제 추대 주주로 있는 기타 화학물질 제조업체고요. 우리가 재무 추이를 보시면 자, 그래도 회사가 이제 시가총액 이제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자본 총계 800억에 우리가 분기 실적이 최근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체킹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7,4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최근 저가 자, 2,6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70% 가까이 지금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킹을 해보면은 거의 마이너스 60%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과거에 막대한 거래대금과 매기가 유입됐었던 그 대시세의 시작점이 여기였는데, 자,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고 이제 막 고개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10만 불짜리 매수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을 뚫어내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다고 판단해서 상승 장악형의 캔들을 오늘 강하게 살을 채우면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 반 토막이 아니라 우리 3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리고 나서 고개를 바닥에서 대바닥에서 딱 들기 시작한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익큐브도 우리 기업 가치 고려해서 저평가 영역대에서의 우리 대시세 초입의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천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행운 계속해서 터지면서 그런 수익과 행복을 못 챙겨셨던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종목 종가 비중 5% 이제 소액으로 이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이제 디테일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하단 노란톡 입장에 계시면 우리 그 LG 에너지솔루션 일주일 만에 5거래일 만에 17% 시세 노려봤는데 불시에 종목 추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셔서 제2의 LG 에너지솔루션 사인 드리면 그 사인까지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의 수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PJ메탈, S넷, 원익큐브 함께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민경철 위원님의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가 볼 텐데요. 서울경제 센플러스 이정수 위원님이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함께 내일 특징주 정리해주고 계시죠. 자, 위원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후에 뵈니까 좀 더 특별한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오늘 시장 정리와 또 가져오신 종목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 추천해드리지는 않지만 일단은 분석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추천하는 시간은 아침에 실전 매매 정책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종목들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약간 애매해서 요즘에서는 지금 종목들을 잘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분명히 매매 타이밍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흔들린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흔들리면 잘 공략을 하면 됩니다. 그 얘기도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일단 시장이 애매하다는 표현들을 지금 썼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보면 오늘 사실 이렇게 오늘 갭상승을 줬거든요. 코스피가. 오를 필요가 없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올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매 시그널 방송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에서 매매 시그널 방송에서도 시장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애매하게 끝났어요. 일단 다우존스는 지금 조정을 받으려는 모양을 지금 줬고요. 나스닥은 한번 조정을 받고 반등을 줬으면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빠질 궁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은데
일단 박스권은 유지는 해주지만 이거를 들어올릴 생각이 있으면 벌써 14,500을 돌파를 했을 텐데 그러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에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줬는데 얘네들은 1시에 끝나기 때문에 미리 끝나가지고 여기서 마무리가 됐으면 오늘은 그래도 이쪽 뭐 4,200 근처까지는 붙여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약하게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약하게 마무리가 된 걸 봐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이렇게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릴 필요가 없었는데 갔어요. 어쨌든 아침에서 1.2%, 2.7%, 1.27% 정도의 상승을 보이다가 막판에서 좀 밀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일단은 뭐 중국 시장이 오늘 좀 흔들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중국도 명절을 마치고 나서 이제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듯 했으나 오늘 도로 다시 떨어지는 흐름. 일단 아시아 시장도 일단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판에 다시 올렸네요. 유럽 근데 신천 종합은 아직 회복을 못했고 상해 종합은 그래서 다시 회복을 좀 해줬는데 일본 시장도 좀 애매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선물하고 유럽 선물이 장중에서 좀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도 강세는 아니에요. 아까 전에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다시 지금 플러스로 전환은 됐지만 여전히 좀 애매한 흐름. 시장 자체가 애매한 흐름에서 제가 신한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외국인들이 그 합성 포지션을 볼 때에서 하방에다가 지금 일단은 베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수는 2,700을 한번 깨고 2,650 라인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폭락으로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옵션 만기 때는. 근데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 방향이 이쪽에다 맞춰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떨어질 때 매매 포인트를 잡으셔라.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애매한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강하지도 않은데 굳이 여기에서 올라가봤자 2,800에서 2,850 여기가 저항 라인입니다. 올라갈 때 여기서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떨어졌으니까 목표치가 크지 않는 자리에서는 굳이 모험을 걸 필요 없이 조정을 받으면은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행, 항공, 엔터, 영화, 카지노, 화장품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지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 이후에서의 이제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이 조금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대감에 움직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일주일 뒤, 2주일 뒤 또 얘기가 다시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올라갔을 때에서 쫓아가기보다는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실이 작은 쪽에서 일단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는 결국은 리오프닝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려있는 폭이 10%도 안 되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만 물려있는 폭이 한 30%가 넘는다. 그러면 냅두세요 그냥. 냅두면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주들 여행, 항공, 영화, 엔터, 카지노,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냅두면 분명히 소비가 한 번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오미크론이 이제 정말로 계절 독감처럼 뭔가 치료제가 획기적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에 살아가면서 뭐 너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다 걸리고 이제 걸리 그렇게 크게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사망자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면 결국은 요거는 이제 풀릴 거고 그러면 이제 소비주들이 한 번은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자리는 1년, 2년 내에서는 나올 것 같거든요. 차트 모양들도 그렇고 차라리 물릴 거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괜찮은데 이왕이면은 물리는 것보다는 손실이 작을 때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수익도 빨리 날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현금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이슈에 있어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주를 아침에 움직였는데 처음에 아침에서 움직일 때에서는 별 이슈가 없는데 왜 움직이나 했더니 그 이슈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좋을 거라는 리포터가 나왔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종목 얘기를 할 때 같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 외에서는 아침에서는 IT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다가 막판에서 여기서 살짝 밀려버리니까 한 3에서 4% 빠진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오늘. 뭐 BH도 장중에 6% 가까이 밀렸고, 그리고 뭐 막판에서 지금 지수 선물이 다시 들어주면서 지수가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종목들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아침에서는 1, 2%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도로 빠져가지고 장중에 보합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 1.6%까지 올라갔었네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한 지금 IT 대형주들도 아침에서는 빨간색이 많았는데, 그리고 아침에서는 상승 종목 수도 2배 가까이가 더 많았는데 결국은 뭐 장 막판에서는 종목이 1000개 이상 빠지는 코스닥 쪽에서는 막판에서는 또 974개로 좀 줄긴 했는데 장중에 1060개까지도 빠지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살짝만 지금 빠져도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반등을 줬다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쫓아갈 게 아니고 흔들릴 때, 그럼 흔들릴 때 어디에 사야 되느냐? 제가 그 설 명절 전에서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소비주부터 얘기를 하면은 소비주는 원래 좋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소비주 보셔야 돼요. 소비주가 뭐냐?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 항공주, 엔터, 영화, 그다음에 카지노, 화장품. 이게 소비주입니다. 게임주도 소비주였는데 게임주들은 이미 한번 움직였던 게 있고 걔네들은 뭐 그렇게 바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주들은 빼고 나머지 소비주들은 조정받으면 사셔야 되는데 제가 설 명절서부터 얘기했던 거는 그쪽 소비주들을 얘기했던 거는 아니고 바로 그 일부 제약주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을 설 명절 전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1월 25일 이쯤서부터 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조정받으면 시장이 조정받으면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번 잘 보시고 어제도 강의 때에서 진단키트 관련주 말씀 좀 드렸는데 그쪽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주워 담아서 이거는 단타예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먹고 팔고 매매를 해야지 그냥 끌고 갔다가는 그냥 끌고 갈 거면 차라리 소비주 물려서 끌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소비주들은 장기 투자가 되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는 장기 투자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단기적인 시세를 빨리빨리 주기 때문에 매매는 괜찮아요. 매매는 괜찮지만 장기 투자용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요. 어쨌든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수는 박스권으로 얘기하면 2600이 지지가 된 상태에서 2850입니다. 2600과 2850. 이 정도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을 노릴 때에서는 이쪽으로 2650으로 이하로 조정을 받을 때 그때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소비주들, 음식업종 괜찮아요. 그리고 뭐 항공주도 괜찮고 카지노하고 여행 관련주는 잘 안 내려올 것 같으니까 됐고 조정받으면 그쪽 애들을 사시든가 아니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조정받을 때 IT주들은 원래 만만한데 걔네들은 움직임들이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잔잔하게 움직이니까 IT 부품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화끈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쪽을 원한다면 거래량이 좀 실려있는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쪽 섹터들 진단키트, 소비주들 이쪽이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테마주 두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시아나항공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자, 항공주들은 제가 신한수에서도 몇 번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이때 12월 달인가요? 아마 여기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도 신한수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그 방송했었던 내용들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 아시아나항공은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들어줄 때 공략하지 말고 갖고 있다면 수익에 있다면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사시거나 신규로 매수할 때에서는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신 분들도 뭐 나쁘진 않지만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항공주들 결국은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갈 겁니다. 지금 확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가 된다라는 부분은 맞지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망자도 똑같이 많이 늘지는 않아요. 물론 작년보다는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숫자가 지금 늘고는 있겠죠. 근데
그 확진자 숫자의 추이만큼 똑같이 비례하면서 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확진자 숫자가 제일 많았던 거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전후로 해서 100명대 나왔을 때 70명대, 100명대였는데 지금은 20명대 정도 수준에서 많이 나오면 30명대죠. 그래서 그렇게 사망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랑 그렇게 똑같이 비례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늘지는 않고 있어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 가는 데 있어서 지금 정부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그 획기적인 경구용 치료제가 나와서 모든 동네 여기저기 약국에 판매만 된다라 그러면 위드 코로나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서 소비주들이 폭등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타이밍에서 다시 흔들리게 되면 다시 한번 요 종목들 항공주들 아시아항공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주항공도 있고요. 제주항공도 있고 항공주들 조정받으면은 이쪽은 한번 담아볼 만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해볼 만한 종목으로 보이니까 조정받을 때 잘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그리고 로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로보. 자, 로봇 관련주 오늘 아침에서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속 임금 인상에 대한 그 로봇 산업 투자의 확대 전망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오늘 KB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얘기를 풀어보자면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경우 그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로봇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인데 충분히 있을만하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임금이 계속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서 임금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임금은 그대로 있고 물가만 올라가는 게 좀 문제다 그러는데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 나온 것 같은데 임금 인상이 이제 단기적인 현상에서 그치게 되면 일시적인 이제 비용 상승으로 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지만 장기적인 추세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임금들이 이제 계속 상승할 것에 대해서 기업들이 고민한다 그러면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움직였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사람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술력이 있는 그 기업들은 많지는 않아요. 로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은 이제 정말로 로봇을 만들고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이제 하는 부분 회사들도 있지만 뭐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봇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로봇 청소기 만드는 정도 이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슈에 움직이는 거라서 이렇게 지금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사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 오늘의 그 이슈는 단기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나 해서 고점에서 지금에서는 사주지 말자라는 얘기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드렸던 종목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자주 얘기를 해드리는 종목이죠. 자, 여전히 지금 시세가 높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5,820원대에서 매수가 돼 있는 사람들은 오늘 장중 고가 29,000원일 건데 거기 기준으로 259.1%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 한번 저점 한번 깨야 됩니다. 한번 깨질 거예요. 지금 기관들도 살살살 팔고 있으니까 지금 갖고 있다면 이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반등일 때마다 이거는 빨리 팔아야 됩니다. 얘네들이 조정받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세게 한번 조정이 받을 텐데 싸게 사셔야 돼요. 이 가격에서는 공략할 만한 그런 만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그렇게 뭐 시장이 아직 굉장히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다시 흔들릴 수도 있는 모양 때문에 70점 미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는 오늘 음봉이니까 별로 좋지 않아서 65점 양. 그리고 여전히 일부 제약주들 오늘 죄다 음봉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일단 70점 미를 평가할 텐데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그쪽에서는 이제 공략할 수 있는 봉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패턴을 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진단키트 관련주들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시장 상황 그리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낙제점 간신히 좀 면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의 공략주는 오전 10시 실전 매매 정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조금 더 깊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